네, 안녕하세요. 3월 3일 일요일입니다. 네, 3일 연휴가 또 다 지나가네요. 일단 뭐 미증시는 일단 금요일 날 뭐 또 급등해서 마무리되었죠. 물론 급등의 주체는 네, 반도체랑 AI 쪽이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PC 지표가 네, 다행히 예상치 부합이 나왔죠. 해서 일단은 뭐 내일 장 시작은 네, 지수도 좋을 듯하고 우리가 조금 뭐 PC 부분이랑 내 실적 우려감으로 한 5%대 빠진 부분 최소한 한 반 정도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일단은 시간 그 장 마감 후에 나왔지만 그죠, 시간에서 조금 빠지다가 다시 일단의 빨간불로는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물론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사라진 듯하고 PC랑 실적 부분에 빠졌던 부분이 PC가 예상치 부합에 나옴으로써 일단은 뭐 좋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좋게 또 가졌으면 좋겠고, 물론 아직 네, 제약바이오주가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실적 발표 쪽에서 일단은 뭐 셀트리온 쪽은 그죠,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네, 안 좋은 부분 다 뭐 알고 있었던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네, 헬스케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왜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인지, 이게 일시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 더 뭐 영향을 주는 부분인지, 이게 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레포트 상으로 보면 일단은 뭐 보여드렸던 대로 네, 4분기 일단 셀트리온이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그죠, 말 그대로 재고 이슈 부분 때문에 긴급 물량 위주로만 출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실적이 안 좋은 부분도 또 요게 또 조금 더 작용이 되었습니다. 적용이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봐서는 요것도 이슈겠지만 요것보다 조금 더 이슈가 큰 부분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 일단은 가급적이면 그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네, 재고 넘어가는 부분 자체를 네, 줄이기 위했던 부분이었죠. 요 재고가 넘어가면 원가율 자체가 높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니까 말 그대로 최소한만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기존의 3분기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가 대략 한 2조 7천억대 있었거든요. 2조 7천억대 있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램시마가 얼마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일단 단순하게 보면 그죠, 한 분기 정도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재고 쪽에 대한 부분을 뭐 정확하게 또는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한 분기 긴급 물량 위주로 해서 재고가 분기 매출이 네, 분기 부분 자체가 이게 아마 정상적으로 네,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4분기 계약 공시가 셀트리온이 1660억 정도를 네, 헬스케어 쪽으로 넘겼던 부분이었죠.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대략 한 4600억대, 우리가 그 컨센서스 맞추기 위해서는 대략 한 4,600억대의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한 6천억대 내지 7천억대 매출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약 공시 금액상으로 보면 그죠, 정상 매출에서 대략 한 3천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한 분기에 3천억 줄어들었고 3분기 말 기준상으로 2조 7천억, 이제 4분기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약간 팔리면서 약간 줄어들었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 긴급 물량 부분으로 조금 보였던 부분은 헬스케어 쪽에 대한 매출 부진 요소도 조금 차지하겠지만 그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여기 2024년 실적 전망에서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일단 실적 전망치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2023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이 2조 1000억대, 2조 1000억대가 나왔고, 이제 올해의 합병 셀트리온 3조 5천억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의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은 대략 한 3조 5천억에 에비타 1조 6천억, 에비타율 40%대, 영업이익을 대략 1조 원대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일단은 헬스케어의 2023년 매출이 2조 1000억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걸로 또 역산을 해보면 그죠, 4분기 매출을 알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4분기 매출 쪽에 대한 부분 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4분기 매출 쪽에 대한 일단은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올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원가율 자체가 일단은 회사에서 계획한 것 대비해서 네, 비슷하게 일단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헬스케어 재고, 네, 이게 조금 많이 팔리면서, 그죠? 네, 아무튼, 새롭게 신규로 만드는 재고 부분 자체가 비중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 재고가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면, 네. 일단은 보여드렸던 대로, 네, 2023년, 네, 일단 셀트리온 실적입니다. 네, 뭐 매출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2023년에 2조 1,700억에 영업이익이 6,500억대 나왔죠. 그래서 단순하게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매출은 마이너스 4.7%대 역신장했고 영업이익은 0.6% 조금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 기준상이고 여기 매출상은 이제 여기 2024년에 3조 5천억의 영업이익 한 1조 원대 보는 부분은 합병 셀트리온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단순하게 보면 실 대비 기준은 아닙니다. 네, 그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일단 단독 셀트리온, 합병 전의 셀트리온 매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헬스케어와의 합병 후에 매출 부분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사 자료상에 보셨던 대로 단순 비교 자체가 일단 여기 있죠.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작년에 2조 1천억대, 올해는 3조 5천억대 보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를 분기별로 조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셀트리온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2022년에 매출이 2조 2,700억, 네, 2023년에 2조 1,700억에서 아까 매출이 마이너스 4.3%대 빠졌습니다. 특히나 아까 4분기 때 마이너스 23.7%로 많이 빠졌죠. 작년 4분기 때 5천억에서 올해 2022년 4분기가 5천억에서 2023년 4분기가 3,800억으로 23% 많이 빠졌습니다. 요 빠진 이유 아까 그죠? 정말 필요한 물량만 헬스케어 쪽으로 넘겼다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이유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재고 이슈 부분상으로. 그러면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2022년에 매출이 1조 9,700억이었습니다. 그때 4분기가 5,400억 부분이었고요. 최대 매출이었죠. 항상 우리가 대부분 그죠. 분기별로 본다라고 하면 헬스케어는 4분기 매출이 항상 거의 뭐 대부분 최대 매출 부분이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5천억, 2분기 때 5,200억, 3분기 때 6,400억, 4분기 때 4,200억이 나왔습니다. 요거 단순하게 보면 6,400억보다 그죠? 3분기 때 6,400억보다 많은 매출이 발생해 돼야 되는 상황인데 4,2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아까 회사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2조 1천억대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헬스케어도 4분기 매출이 마이너스 21%대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23%,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21%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단순하게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물론 요거 단순 비교상으로 보면 아까 자료에서 보셨던 대로 긴급 물량 위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정상적인 기준상으로 한 3천억 정도의 재고가 한 분기 때 잠깐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헬스케어 쪽에서 판매되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영향을 그죠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3분기 말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를 한 2조 7천억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무튼 그 부분도 헬스케어의 4분기 실적 빠지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조금 기여는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거는 뭐 주요 조금 원인은 아는 듯 하고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이제 미국도 직판 체제 구축이죠. 네. 유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직판이 거의 뭐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은 이제 시작이죠. 미국의 직판 체제 구축함에 따라서 판관비도 많이 들어가고 직판 비용, 영업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서 경험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유럽에서 그죠 직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특히나
약간 트룩시마랑 후즈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점유율이 조금 많이 좀 급격하게 빠졌던 원인이 있었던 부분이었죠. 물론 램시마 부분도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램시마는 먼저 좀 직판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죠. 그죠? 직판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램시마가 뭐 이때부터 이루어졌을 겁니다. 조금씩. 그죠? 54%에서 52% 요거 직판 영향이라고 일단은 단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이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이제 점유율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트룩시마랑 후즈마 부분 자체가 일단 유럽 쪽에서 요때 2021년, 2022년에 35% 가던 점유율이 갑자기 24%를 급감하게 된 이유, 직판 체제 전환 부분이었죠. 그리고 허즈마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16%에서 13%대 이렇게 된 부분,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봐서는 직판 전환, 일단은 기존에 일단 파트너사 쪽에 주던 재고 부분을 그죠, 직판으로 가니까 파트너사에 주던 재고 부분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파트너사도 당연히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단순하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단순 구조상으로 예를 들어서 파트너사 쪽에 주던 재고를 한 50% 줄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50%의 재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직판에서 50%를 회복했다라고 하면 그죠? 일단 입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단순하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죠. 일단 파트너사 쪽에 두던 재고를 줄여버리면 말 그대로 한 예를 들어서 50% 급감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재고를 가지고 직판에서 판다라고 하면 50% 회복은 일단은 못 보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직판에 대한 초기 부분이고, 그럼 한 뭐 20%, 25% 정도 조금 뭐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사겠죠. 이렇게 유럽 사례를 봤을 때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 대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이제 미국에도 직판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그 물량 자체를 우리가 미국 쪽에 대표적으로 화이자랑 테바 부분이죠. 화이자가 우리 램시마를 팔고 있고 테바가 일단 트룩시마랑 허즈마를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주던 재고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헬스케어의 4분기 실적 자체가 가장 안 좋은 이유, 저는 일단은 유럽 사례처럼 파트너사에서 직판 체제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조금 후유증, 일단은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권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뭐 정권사에서는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대까지 일단 상각 규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고객 관계에서 9년에 걸쳐 상각 예정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고객 관계, 이거 단순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랑 테바 부분입니다. 지금 램시마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고 트룩시마랑 허즈마는 테바 쪽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판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 일단 판권을 회수하면서 그죠? 판권을 뭐 어느 시점 등등 해서 조금씩 뭐 회수해 가면서 재고 부분도 일단 줄이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사례처럼 지금 파트너사에서 직판으로 넘어가는 조금 체제에 대한 단기적인 부작용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4분기 매출도 어떻게 보면 분기 매출 최저 매출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4분기가 우리가 항상 매출이 최대 매출이죠. 하지만 최저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기에서 기존의 파트너사에서 기존의 파트너 쪽에 그죠 100을 줬다라고 하면 이걸 재고를 이제 점점 줄이겠죠. 90, 80 뭐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 재고 부분을 이제 직판 쪽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매출이 10% 빠졌다라고 해서 직판 통해서 10% 올리기에는 버거울 겁니다. 한 반 정도 올려도 약간 잘한 부분이죠. 일단 요 시간 자체가 어느 정도 또까지 이루어질지 요거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단순하게는 그죠. 일단 저의 그냥 예상입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예상 부분은 직판으로 넘어가는 단기적인 후유증 부분, 이게 올해 1분기 뭐 2분기 정도에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 아니면 뭐 큰 부분은 없을지 그죠. 아니면 또
요렇게 조금 후유증이 생기는 만큼 약간 일단 다른 쪽 우리가 진펜트라라든가 일단은 유플라이만은 애초에 처음 약간 직판 부분이었죠. 여기에서 또 빠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 일단 전체 매출 빠지는 부분은 그렇게 또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4분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매출 기준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쪽의 직판 체제에 대한 단기 후유증 부분 이게 얼마 정도 갈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조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정기주총에 참석하시는 분들 일단은 여기 헬스케어에 대한 4분기 부진 원인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야 될 듯 하고요. 일단은 그게 직판 전환에 따른 제가 예상한 대로 직판 전환에 따른 단기 이슈라고 하면 이게 한 어느 정도까지 이슈가 될 부분인지 일단 유럽 사례 뭐 등등 아무튼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걸 당연히 조금 일단 긍정적인 또 다른 모멘텀인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아무튼 뭐 제 예상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봐서는 아무튼 헬스케어의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